네,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떻게 유료 강의 중에 일부를 들으신 거기 때문에 한 5만 원은 버셨습니다. 네. 저는 상품을 등록하면 판매할 자신이 있거든요. 저는 오늘 올려도 내일이나 내일 모레 판매할 수 있어요. 안 믿으시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방법이 정말 많은데 제가 컴퓨터 화면을 지금 보여드릴 수 없잖아요.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는 상품들이 정말 많은데 가격들이 어떻게 보면 이 빨대라고 해볼게요. 이 빨대가 100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스타벅스 빨대라고 할게요. 스타벅스 빨대가 다 100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거 똑같은 이미지와 똑같은 브랜드 제조사를 적어서 100원이 아니라 10원으로 올려요. 그러면 카탈로그로 묶일 수 있거든요. 가격 비교로. 네. 그럼 가격 비교를 일부러 묶으면 이거는 10원이잖아요. 네. 다른 건 다 100원이에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묶이면 똑같은 제품인데 10원짜리와 100원짜리 있으면 10원짜리 일단 눌러요. 왜냐? 메뉴에 뜨거든요. 가격 비교 묶이면. 근데 스타벅스 빨대는 100원이고 제가 올린 10원짜리는 스타벅스 빨대가 아니라 이디야 빨대인 거예요. 그 10원이어서 들어갔는데 실제 스타벅스는 110원인 거죠. 옵션 플러스 100원이 되는 거예요. 일단 사람이 들어와야지 살지 말지 고민하잖아요. 근데 들어오면 사람들이 귀찮고 가격이 작으면 뭐 플러스 옵션 가격이 100원 돼 있네? 뭐 110원이면 뭐 얼마 차이 안 나네 하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왜냐하면 쇼핑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귀찮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100원 차이? 1000원 차이? 그냥 사요. 그런 분들 노리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물건을 팔려고 하면 내 쇼핑몰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기 전에 하는 행동들은 의미 없어요. 일단 들어오게 하려면 가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은 고객들 왜곡시키는 거죠. 네이버에서 막는다고 하는데 막기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진짜 이디야 커피인지 스타벅스 빨대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매출을 만들 수 있죠. 왜? 정말 잘 팔리는 상품에 내가 카탈로그로 묶는 거예요. 사진을 똑같이 하고 상품명을 똑같이 하고 모든 걸 똑같이 하면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묶어줘요. 끼기 싫어도 묶어주거든요. 근데 가격을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사람보다 100원만 더 싸게 한다. 근데 그 100원 싼 상품은 실제 그 상품이 아닌 다른 저렴한 상품인 거죠.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사려면 옵션을 눌러야 돼요. 플러스 만원, 2만원. 그렇게 하면 마진도 높일 수 있고 노출도 잘 되고 유입도 잘 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사업하겠습니다. OBL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OBL의 킴입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사업을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돈 버는 형님들의 정윤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돈 버는 형님들 정윤진이라고 합니다. 네, 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면 원래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쇼핑몰 운영했는데 쇼핑몰 매출이 연매출이 8억, 16억 계속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병행하기 힘들어서 지금은 직장을 퇴사하고 이제 쇼핑몰 전업을 하고 있는 유튜버 돈 버는 형님들이라고 합니다. 네, 대표님 처음에는 이제 위탁으로 이제 시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은 조금 더 다양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다양한 사업 하시는 온라인 사업 다른 것도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테크트리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위탁, 그러니까 닭등이라고 하죠. 닭치고 상품 등록. 그래서 이제 하루에 3개, 5개 계속 상품을 이제 등록하다가 주문이 들어온다. 그럼 주문이 들어오면 그 상품은 뭔가 먹혔다라고 생각해서 일주일에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주문이 들어오면 그 상품을 이제 공급하는 제조사나 수입사를 찾아요. 그래서 그 물건을 제가 직접 사입을 해서 집에서 포장해서 마진을 높여서 판매하고 이게 잘 된다.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상품을 추가 상품으로 구성해서 또 마진을 높여서 판매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또 이제 강의도 하고 예전에는 이제 컨설팅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컨설팅은 진행하지 않고 그다음 또 SNS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다양하게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위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소량 사입하고 거기서 잘 팔리는 상품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또 팔고 네. 말씀을 되게 쉽게 해주셨는데 네. 그 과정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절대 안 쉬워요. 네. 네. 근데 되게 말씀을 지금 되게 너무 쉽고 당연한 것처럼 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이게 지금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이게 그냥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유튜브라는 채널이 뭔가 디테일한 것들을 알려드리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힘들다는 것보다 새롭게 도전하고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줘야지 그분들도 도전할 수 있는데 제가 위탁 이거 쉬운 거 같잖아요. 교환, 품절, 반품 장난 아니고 이거 뭔가 물건 10개 팔았어요. 한 개 500원짜리 마진 남는 거 10개 팔았는데 5,000원 남겼어요. 근데 뭐 반품 3,500원 때문에 싸우고 하다 보면 하루 다 가거든요. 멘탈 다 나가요. 그러면 이제 쇼핑몰 해서 돈 벌기 힘들어요. 쇼핑몰 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위탁이라는 게 이제 내가 재고 없이 리스크 없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면 좋은데 할 때 뭐 너무 이제 처음부터 상세 페이지 만들고 키워드 작업하고 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감을 익힌다 생각으로 닥치고 상품 등록하자. 왜냐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도매국 도매매 들어가서 잘 팔린 상품 포토샵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뭔가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없으니까 그냥 오른쪽 복사하고 붙여넣기 해서 대표 이미지 넣고 상세 페이지도 복사 붙여넣기 그렇게 몇 개 한 10개 정도 올리다 보니까 한두 개 정도 팔려요. 왜 팔리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 대형 키워드의 유혹을 벗어나기 힘들거든요. 어떻게든 대형 키워드 넣어가지고 뭔가 팔려고 하는데 저는 과감하게 대형 키워드를 포기했어요. 어차피 그 키워드로 검색하면 내 상품이 10페이지 뒤에 있을 건데 그 키워드를 왜 쓸까? 그냥 소형 키워드 한 달에 검색량이 진짜 100밖에 안 되더라도 저기서 뭔가 상위를 먹자 라는 생각으로 소형 키워드를 썼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조금 잘 먹혀서 그러니까 소형 키워드라는 게 세부 키워드인 거죠. 그런 것들로 이제 올리다 보니까 주문이 잘 들어오고 주문 잘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팔까 고민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제 매출이 한 달에 처음에는 저도 700만 원 그 다음에 뭐 2천만 원 5천 뭐 1억 2억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사이사이에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당연히 잠도 못 자죠. 포장도 해야 되죠. 컴플레인도 많이 받죠. 직장 상사가 옆에 있는데 전화 계속 톡톡 오는데 무시하죠. 화장실 가서 이제 볼일 보면서 그 답변하죠. 중간중간에 뭐 언제 보냈냐 계속 전화 주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하면서 누구나 겪어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것보다 일단 시작해보고 하면서 조금 더 배우고 개선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조금 쉽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럼 대표님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이걸 시작해도 좋다. 일단 시작해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대표님이 그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에요?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일단 돈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이야 사람들이 유튜버 돈 버는 형님들 보면 매출 많이 나오고 강의도 뭐 수천 명이 듣고 해서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삶을 산 게 한 2년도 되지 않았어요. 2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빚이 한 2억 정도 있는 완전 찌질한 그냥 뭐 직장 생활하는 월급쟁이였거든요. 그래서 뭐 코인 투자도 실패하고 주식도 투자도 실패하고 어떻게 삶의 여지가 없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고민하다가 이제 유튜브 신사임당이랑 창업 다마고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쇼핑몰 세계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지 3년 만에 3년째 되는 해에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갚기 위해 우연한 기회에서 쇼핑몰을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잘 돼서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편승한 거죠. 저는 제가 실력이 뛰어나고 대단하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와 매출을 직장 다니면서 16억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대단해서 된 게 아니라 이 코로나라는 상황과 또 그런 상품과 품절과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합쳐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태어난 거기 때문에 뭐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다 보니까 매출이 이렇게 됐던 거고 그리고 제가 시작했던 이유는 이제 그냥 돈을 벌고 정상적인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서 쇼핑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네, 그냥 사람답게 이제 여행도 하고 외식도 하고 뭐 한 6개월에 한 번씩 소고기도 먹고 싶고 저 쇼핑몰 하기 전에 단 한 번도 소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안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여자친구, 그러니까 제 와이프랑 여자친구랑 연애 5년, 결혼한 지 지금 10년 정도 됐는데 쇼핑몰 하기 전에 결혼한 7년 차 될 때까지는 단둘이서 소고기를 먹으러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소고기라는 게 금액이 이제 뭐 1인분에 3만 원, 4만 원 하잖아요. 그 둘이 가서 2, 3인분보다 10만 원이 넘어요. 그걸 어떻게 인간이 월급쟁이가 먹어요? 절대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거든요. 한 번도 못 먹다가 제가 쇼핑몰 한 지 4개월째 됐을 때 와이프가 임신해서 뭘 먹고 싶냐 물어보니까 소고기 먹고 싶대요. 그래서 처음으로 결혼한 지 7년 만에 소고기를 먹으러 갈 만큼 저는 이제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소고기가 아니라 소고기보다 더 대단한 것도 먹고 싶다고 하면 사줄 수 있는 이제 형편이 돼서 감사하죠. 만약 쇼핑몰이 없었다면 아직도 저는 직장생활 하면서 빚은 그대로 이억이 있고 소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든 설득해서 홈플러스에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저렴한 고기를 가져와서 이제 구워서 먹였겠죠. 네. 감동 스토리. 네. 그러면은 지금은 대표님이 원하시는 그런 평범한 삶을 충분히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하루에 지금은 어느 정도 일하고 계시고 네. 실례가 안 된다면 대표님 사업 매출하고 마진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출은 제가 쇼핑몰을 관리를 특별하게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 직원이 이제 2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직원들한테 어떻게 좀 복지를 해드리면 좋을까 인센티브를 고려하면서 매출 보니까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최근 기준으로 한 달 동안. 그래서 매출 정도는 1억 정도 나오고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들쑥날쑥한데
뭐 지금 3개월 동안 한 13억 정도 매출이 올렸더라고요. 제가 가져가는 돈은 당연히 그 중에서 일부분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로 따지면 올해만 하더라도 거의 한 2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린 것 같고 마진은 상품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마진이 작은 건 한 3% 정도 되는 것도 있고 괜찮은 것들은 뭐 80% 90%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그냥 한 10%에서 15%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한 달 동안 매출 1억이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해 주셨을 때는 직원분들이 쇼핑몰 관리를 해주고 계신다고 하셨고 네. 대표님은 그럼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계세요? 저는 아침에 일단 일어나면 학교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랑 그 다음에 3살이거든요.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이랑 이제 초등학교를 보내기 때문에 애들 밥 먹이고 등원 준비하고 그리고 애를 보내고 나면 사무실 출근하죠. 사무실 출근해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들, 뭐 전자책을 보내준다더니 아니면 유튜브에 댓글을 달고 또 스케줄 조율하고 또 쇼핑몰을 관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봐줘야 돼요. 직원들은 자기 쇼핑몰 아니기 때문에 역마진 나는 것도 막 팔고 포장도 그냥 대충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 개씩 클릭하면서 이 사람이 잘하고 있나 이게 진짜 마진이 남는 거냐 그것도 봐줘야 되고 포장도 한 번씩 봐줘야 되고 배송 지시에서 뭔가 안 넘어가는 것들도 많아요. 가송장을 넣는 경우는 그런 것들도 이제 왜 이거에 안 넘어갔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도 파악해줘야 되고 그런 거 하고 또 오후에는 인터뷰하고 또 서울에 출장 갈 일 있으면 또 서울에 가서 또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서 지금은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많지 쇼핑몰은 어차피 이제 뭐 자동화라고 하기 그렇지만 직원들이 또 다 이렇게 잘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쇼핑몰보다는 그 외에 컨텐츠 쪽으로 좀 더 시간을 많이 활용하고 저는 퇴근이 보통 5시 넘기 전에 집에 가요. 그래서 한 4시 반이나 5시 정도 되면 집에 가서 애들 학원 갔다 오면 받아주고 저녁 먹고 놀아주고 시키고 책이고 재우고 그럼 이제 11시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밤 11시부터 저 개인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뭐 유튜브를 찍든 아니면 책을 보든 또 제가 못했던 것들 좀 하면서 이제 하루를 마감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뭐 회사에서 엄청 열심히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는 하지 않고 그냥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 정도 일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제 직장인의 삶에서 네. 완전히 사업가의 삶으로 변화를 하셨는데 네. 대표님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마인드 혹은 뭐 생활 패턴 이 중에 가장 많이 바뀐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불안함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해도 불안하고 한 달에 뭐 진짜 1,000만 원을 벌든 5천만 원을 벌든 이게 지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한데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직장 생활 10년 했거든요. 그러면 정말 작은 중소기업에서 월급 190만 원도 받아보고 나름대로 큰 미국계 회사에서도 뭐 차장까지 직장 생활 해보고 10년 동안 직장 생활 해봤는데 이게 빡세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아침 9시에 가죠. 저녁 10시까지 하죠. 야근하죠. 뭐 회식해야 되면 회식하죠. 뭐 상사가 시킨 거 해야 되죠. 뭐 회의도 해야 되죠. 납품도 가야 되죠. 별의별 일들 너무 많은데 벌 수 있는 돈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300. 좀 잘한다? 인센티브 받는다? 그러면 350만 원. 그게 이제 사실 다거든요. 삶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연차나 휴가 쓰려고 하면 이제 눈치도 보이고 한 달에 1년 동안 쓸 수 있는 게 뭐 15개밖에 없으면 이날 쓰면 이때는 어디 놀고 싶어도 못 놀고 근데 지금은 제가 누군가한테 고용당하는 게 아니고 자유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고 싶을 거야. 뭐 늦잠도 자보고 싶고 여행도 가보고 싶고 제주에서 2주 동안 살아보고 싶고 다 해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이번 달도 이제 3번 놀러 가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또 풀빌라도 빌리고 수영장도 가고 1박 2일, 2박 3일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게 돈과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뭔가 삶이 조금 더 뭔가 평화롭다고 하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도 있고 또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제 직장 생활할 때는 딱 한계가 보이거든요. 내가 진짜 날고 기어도 할 수 있는 게 월급 400이다. 정말 잘 돼도 임원이다. 내 쇼핑몰은 뭐 한 달에 사실 30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3천만 원을 벌 수도 있고 이 확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쇼핑몰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살면서 쇼핑몰 정도는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 영역이 정말 무궁무진하고 재밌거든요. 그리고 돈을 한번 벌다 보면 이제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보여요. 한 개 파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한 개 팔면 5개 팔 수 있고 5개 팔면 10개 팔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이제 뭐 직장 생활 한다고 하면 그것만 목숨 거는 것보다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삶의 만족도를 따지다고 하면 쇼핑몰 셀러랑 직장 생활보다는 쇼핑몰 셀러가 한 30배 정도 더 행복하고 감사하고 삶이 좀 더 뭔가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직장인들이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대표님이 뭐 수많은 수강생들도 보셨을 거고 네. 많은 주변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직장인이 위탁 판매를 시작해서 자리 잡는데 요 정도 기간은 고생을 해야 된다. 네. 요런 게 있을까요? 이게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열심히 하지 않고 진짜 간절한 것 같은데 간절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말은 제가 메일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메일도 많이 받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저희 사무실에 그냥 불쑥불쑥 찾아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 만나면 일단 공통점이 비슷해요. 조급하고 큰 돈을 벌고 싶고 빨리 뭔가 성과를 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사기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온라인 쇼핑몰이든 위탁이든 사입이든 결국은 사업이거든요. 누군가에게 물건을 팔아서 돈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단순하게 그냥 본업이 있고 부업으로 해보는 건 괜찮은데 내가 정말 이걸로 뭔가 경제적으로 삶이 여유로우고 싶다 하면 자기의 시간을 많이 갈아 넣어야 될 거예요. 근데 가정이 있던가 직장 생활을 하던가 몸이 체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하루에 1시간 해도 나 정말 열심히 했다. 3개월 동안 했는데 왜 매출이 100만 원밖에 안 나와? 하시는 분도 있고 대학생들 휴학하고 에이 돈이나 양껏 벌어봐야 되겠다. 쿠팡 들어가서 아이템 인어만 해야지 해서 아이템 인어만 해가지고 한 달에 5천만 원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성향마다 에너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몇 개월 하면 된다 라고 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최소 쇼핑몰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꾸준하게 해보셔야지 적성에 맞는지 그리고 이 쇼핑몰이라는 게 하다 보면 빈틈이 진짜 많거든요. 하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싼 게 밑에 있는데 왜 비싼 걸 사는지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정말 더 많거든요. 평범한 상황보다 이해 안 되는 상황이 많은데 하다 보면 그 시장에 머무르다 보면 그런 흐름들을 보여요. 요즘에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게 품절이 나는지 이 상품은 왜 가격이 비싸도 팔리는지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냥 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난 저 사람보다 100원 더 싸게 하면 나한테 주문 들어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하다 보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그래도 좀 꾸준히 한번 해보셔야지 아 이게 나랑 맞구나 아니면 돈이 벌리구나 안 벌리구나 판단이 되는데 한두 달 해보고 된다 안 된다 하기에는 너무 이런 게 아니 저희 현실적으로 저희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2년에서 4년 해서 16년 동안 진짜 2억 3억 사교육이랑 시간을 쏟아가지고 딱 나온 게 월급 300만 원이잖아요. 16년을 투자해서 받는 돈이 300만 원인데 와 6개월도 투자 안 하고 진짜 한 달에 300만 원 벌고 싶은 거는 약간 도둑놈 심보일 수도 있고 급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6개월 동안 벌어보겠다라는 긴 호흡을 가지시면 그래도 꾸준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소개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처음에는 셀러로 시작을 하셨고 현재는 유튜브, 뭐 강의, 출판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던 어떤 계기나 기회들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뭔가 한 가지 분야에서 임계점을 넘으니까 기회들이 주어지더라고요. 저도 유튜브 하기 전에는 그냥 유튜브만 하루 종일 보는 그냥 거지였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은 벌고 싶고 어떻게 하면 월 1,000만 원 벌고 어떻게 하면 좀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처럼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걸 하루에 유튜브 20개 30개 보면서 그런 분들한테 메일도 보내고 댓글도 달아보고 별의별 거 다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돈을 잘 벌고 어떻게 저렇게 구독자가 많은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쇼핑몰로 어느 정도 매출을 봐보니까 기회들이 많이 주어진 것 같아요. 쇼핑몰로 매출이 직장 다니면서 월 1억 하는 게 뭐 누군가한테 쉬울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어려울 수 있잖아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 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위에서 강의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는 돈을 벌기 위한 강의였거든요. 철저하게 그냥 돈을 벌자. 왜? 강의도 하나의 마진 100%인 좋은 수입 수단이니까. 근데 강의를 했는데 제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왜냐면 오신 분들이 다 막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데 막 월 1,000만 원 버는데 2,000만 원 벌고 싶은 분들이 아니라 애기 키우는데 50만 원 벌고 싶은 분, 누군가 아파가지고 밖에 못 나가는 상황에서 쇼핑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처음에 만나다 보니까 좀 열심히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 어떻게든 알려드리다 보니까 그분들이 매출이 잘 나와요. 그럼 매출이 잘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위에서 소문이 나요. 그럼 여기서 좀 강의해달라 저기서 강의해달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강의 쪽으로도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고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한테 저한테 이제 많은 사업 제안들도 주고 또 출판사에서도 책을 내면 좋겠다. 그래서 또 책을 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구독자들이 있고 또 도와주신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가지고 책이 내자마자 또 한 달 동안 10,000부 이상 팔리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 책을 내야지라는 생각을 하거나 강의를 할 거라는 생각은 없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쇼핑몰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임계점을 넣으니까 그런 기회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다 이걸 제가 노리고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네. 그럼 그 하다 보니까 이게 왔는데 기회가 왔는데 네.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전략을 구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있긴 있죠.
그것도 한번. 제가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클래스 U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강사분들이 한 3,000명 넘게 있거든요. 근데 그 강사분들 중에서 안에서 매출로 따지면 제가 5손가락 안에 들거든요.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제가 있는 시장이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쇼핑몰 매출이 100억이에요. 그러면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한 100분도 안 되실 거란 말이에요. 저는 타켓을 어떻게 잡냐면 초보자가 왕초보한테 알려준다. 이 컨셉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는 사람을 하게끔 만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방향을 알려준다. 딱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유튜브와 그 다음에 수업의 핵심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쇼핑몰을 하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1%가 쇼핑몰 판매를 안 하고 계세요. 50만 명도 판매를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회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저는 99% 5천만 명 인구 중에서 50만 명만 셀러기 때문에 4,950만 명은 쇼핑몰에 가입도 안 하고 쇼핑몰에 물건을 팔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강의를 어떻게 보면 판매하고 그분들한테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파이도 크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은 게, 저는 마케팅을 해본 적도 없고 광고를 해본 적도 없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본 적도 없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미친 거 아니야? 저렇게 해서 연매출 16억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실제로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 브랜드를 만든 적도 없고 남의 물건으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략을 세울 때 뭔가 디테일하고 어렵고 뭔가 대단한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왕초보한테 알려주자.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말씀을 그래요? 원래 잘하셨어요? 일단은 뭔가 있든 없든 자신감 있게 무조건 지르자. 지르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기싸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딱 만났을 때 그 기생충에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애가 그 대단한 집안에 가서 애들 가르치잖아요. 그때 입구에서 하는 말이 무조건 기세 싸움이라고. 기세만 있으면 눌린다고. 당당히 가면 그분이 제가 서울대 나왔는지 아니면 뭐 고졸인지 모르거든요. 유튜브에도 어떻게 보면 제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어요. 그냥 막 지르는 거예요. 자신 있게. 무조건 그냥 기세 싸움이기 때문에 세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뭐가 있구나, 대단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위탁 판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네. 이 초보자분들이 초기 자금을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네. 초기 자금이 얼마나 필요하냐, 네. 뭐 100만 원 있는데 이걸로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대표님은 최소 얼마 정도는 있어야 시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이 초기 자본에 대해서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스마트 스토어만 한다. 그러면 초기 자본이 필요 없습니다. 0원이면 돼요. 쿠팡을 한다. 그 쿠팡을 하면 내가 예상하는 매출의 한 3배 정도는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하냐면 스마트 스토어는 정산을 좀 빨리 해주는 편이거든요. 고객이 구매 확정을 누르면 그 다음날 수수료 6%가 빠지고 제 통장에 들어오는데 고객들이 구매 확정을 잘 안 눌러줘요.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그러면 최대 2주 있다가 제 통장에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스마트 스토어에 제가 물건을 올렸어요. 15,000원짜리 이 녹음기를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녹음기 도매 사이트에는 10,000원을 해요. 그러면 제가 당연히 도매 사이트에 가서 10,000원짜리 결제하잖아요. 그러면 신용카드는 어차피 한 달 후에 돈이 나가요. 그리고 고객한테 물건이 배송되면 고객이 15,000원이 제 통장에 입금되죠. 그러면 제 통장에 0원이었거든요. 근데 15,000원이 갑자기 들어와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제가 도매 사이트에 결제한 10,000원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스마트 스토어는 자금이 필요 없이 신용카드만 있으면 어떻게 보면 뭐 몇 천만 원까지 한 달 만에 가기 쉽지 않잖아요. 조금씩 돈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신용카드만 있으면 자본금이 없어도 되고, 저도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6개월 해서 돈을 벌고 그 다음 쿠팡으로 넘어갔거든요. 쿠팡은 정산 시스템이 좀 이상해요. 쿠팡 관계자분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쿠팡은 나쁜 회사예요. 구매자한테는 정말 좋은 사이트인데 판매자한테는 정말 안 좋은 사이트거든요. 어떻게든 돈을 가지고 있게 하고 뭐 반품이나 환불 같은 것들도 판매자한테는 좀 불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쿠팡에 들어가면 이제 선정산이 뭐 30% 되고 나머지 70% 되는데 최대 다 받으려면 한 3개월까지 걸려요. 그래서 쿠팡에서 내가 단기간에 매출이 나오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된다. 내가 매출에 한 2-3배 정도 있어야 되고, 스마트 스토어는 신용카드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뭐 다른 플랫폼 같은 경우도 크게 돈이 필요하지 않지만 일단 시작은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딱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 초반에도 이미 살짝 힌트는 주셨는데, 네. 이 대표님만의 이 제품 상위 노출 노하우. 제품 상위 노출 노하우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검증되진 않았어요. 그냥 야매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여러 조건이 있어요. SEO는 무조건 맞춰요. 이 SEO라는 게 뭐 무시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를 철저하게 따르거든요. 네이버가 다 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하고 추가 이미지도 뭐 3장에서 5장은 넣을 게 없더라도 대표 이미지를 붙여넣더라도 전 넣어요. 그리고 상품 속성 체크 안 하시거든요. 그 상품 속성을 체크하면 그 하나하나가 또 필터 값이 돼요. 그리고 검색했을 때 그걸로도 노출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란 색깔 티셔츠를 파는데 상품명에다가 노란색 티셔츠라고 안 적더라도 티셔츠만 적고 속성에다가 노란색을 체크하면 이게 상품명이 또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속성도 잘하고 상세 페이지도 그냥 이미지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미지에 뭔가 멘트를 치는 거죠. 이미지 멘트를 쳐야지 네이버 알고리즘이 이 사람은 텍스트도 치고 그 다음에 그림도 넣고 블로그처럼 뭔가 텍스트 그림 여러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충실하게 뭔가를 만들었구나 라고 착각하게끔 알고리즘이 그렇게 만들고 당연히 뭐 안에 뭐 브랜드나 이런 것들 적는 것들을 다 적고 태그도 적고 이것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이 기본적인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상위 한 20%, 80%는 상품 등록하는데 급급해가지고 막 하실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복사 붙여넣기 그냥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는 거랑 제가 하는 거랑 똑같은 상품명과 똑같은 상품을 등록하더라도 제가 무조건 상위 노출될 거예요. 왜? 네이버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상품을 등록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뭔가 더 높아져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상품명이 중요하잖아요. 네. 상품명이 계속 트렌드가 바뀌어요. 예전에는 이제 50자까지 꽉꽉 채워가지고 한 키워드만 얻어 걸려라 해서 뭐 손목 보호대 하면 뭐 임대, 농구, 뭐 별의별 거 뭐 임산부 뭐 다 넣어요. 그래서 하나만 딱 걸리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추세가 바뀐 게 네이버에 있는 그 고객들이 물건을 사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품들이 계속 뜨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내가 찾는 상품을 다시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키워드가 5자에서 한 7자 정도. 그렇게 이제 좀 줄이는 게 좋고 상품을 등록할 때도 하나만 등록하지 않고 똑같은 상품을 여러 개 등록하면서 키워드를 바꿔보는 거예요. 대표 이미지도 바꿔보고. 그래서 하나의 에너지로 한 상품만 올리기에 너무 아까우니까 상품 그냥 하나 등록하고 복사 쭉쭉쭉 눌러가지고 상품명도 바꿔보고 대표 이미지도 바꿔보고 상세 페이지 멘트도 바꿔보고 이렇게 한 개의 상품으로 5개의 테스트를 해서 주문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상품으로 이제 뭔가 또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얻어 걸릴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이버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데 네이버가 좋아하느냐 좋아하지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물건을 팔아야지 저희는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상품 같은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만 올려야 되는데 여러 개도 한번 올려보고 그 다음에 하나의 상품에는 중형 키워드만 해보고 또 소형 키워드만 해보고 키워드를 계속 여러 개 해서 어떻게 검색했을 때 내 상품이 상위에 노출되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뭐 조금 더 잘하시는 분들은 광고를 하실 수도 있고 가구매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방법은 다 알죠. 뭐 트래픽을 쏘고 리뷰를 달고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상황에서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돈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돈을 쓰는데 성과가 없다. 그러면 0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방법을 알고 그런 업체들을 활용하시면 좀 더 시너지가 나오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본에 충실하면서 나의 시간을 쏟고 경험을 쌓아서 뭔가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누군가가 얘기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게 계속 알고리즘이라는 게 바뀌고 트렌드도 바뀌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찍자마자 일주일만 지나면 뭔가 또 네이버에서 새롭게 로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일단 기본에 충실하면서 내가 테스트하고 얻은 노하우로 이제 쇼핑몰을 계속 운영하셔야지 매출도 오르고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럼 지금 현재 강의는 클래스 U를 통해서만 시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클래스 U에서만 강의를 하고 있고 따로 강의를 하지 않는 게 제가 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강의를 했는데 이게 에너지가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유한하거든요. 온라인에서 줌으로 한다.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뭐 100명이고 오프라인으로 한다. 그러면 모을 수 있는 사람이 50명이고 이게 항상 사업을 하면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 확장성 있는 게 더 좋잖아요. 그리고 소비자 입장, 고객 입장에서도 내가 봤던 영상을 다시 돌려보는 게 유익하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저를 실제로 만나고 Q&A를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집에 돌아가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온라인이 더 서로에게 더 윈윈이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의 강의를 보신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혹시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의 강의를 잠시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어떤 거를 가르쳐 주시는지. 네, 저는 강의가 다른 강사들이랑 조금 달라요. 진짜 필요하고 물건을 팔 수 있는 방법까지만 알려드리거든요. 스토어를 뭐 정리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잘 알려주신 분이 계시겠고 저는 큰 흐름으로
유튜브에는 영상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고 이 사고의 흐름이 아니라 그냥 컨텐츠의 흐름과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내용들만 오기 때문에 뒤죽박죽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쇼핑몰 아예 안 하고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강의를 찍은 게 있는데 그걸 보면 아 이렇게 쇼핑몰을 굴러가구나라는 걸 감을 잡을 수 있고 이제 쇼핑몰 시작해서 좀 매출 내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소싱을 해야 될지 어떻게 상품명을 만들지 모르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좀 차근차근하게 그런 강의를 따로 챕터를 만들었어요. 물론 유튜브에 비슷한 내용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유튜브는 듣고 싶은 사람이 딱 필요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앞뒤 사설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강의를 하면 내가 돈을 쓰지만 딱 필요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제 강의는 중수나 고수들이 보기에는 저런 걸 어떻게 강의로 팔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 어떤 강의와 다른 강사들보다는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많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강의 내용 중에 이제 보시는 분들이 결제할 수 있도록 네. 꿀팁을 조금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꿀팁. 예. 어떤 거 질문해 주시면 제가 시원하게 한번 들어갈게요. 예를 들어 오늘 물건 등록해서 다음 주에 물건 팔릴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어느 사이트에서?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에서. 예. 지인들한테 링크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해서. 예. 진짜 살짝만 고민할게요. 저는 상품을 등록하면 판매할 자신이 있거든요. 저는 오늘 올려도 내일이나 내일 모레 판매할 수 있어요. 안 믿으시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방법이 정말 많은데 제가 컴퓨터 화면을 지금 보여드릴 수 없잖아요.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는 상품들이 정말 많은데 가격들이 어떻게 보면 이 빨대라고 해볼게요. 이 빨대가 100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스타벅스 빨대라고 할게요. 스타벅스 빨대가 다 100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거 똑같은 이미지와 똑같은 브랜드 제조사를 적어서 100원이 아니라 10원으로 올려요. 그러면 카탈로그로 묶일 수 있거든요. 가격 비교로. 네. 그럼 가격 비교를 일부러 묶으면 이거는 10원이잖아요. 네. 다른 건 다 100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묶이면 똑같은 제품인데 10원짜리와 100원짜리 있으면 10원짜리 일단 눌러요. 왜냐? 메뉴에 뜨거든요. 가격 비교 묶이면. 근데 스타벅스 빨대는 100원이고 제가 올린 10원짜리는 스타벅스 빨대가 아니라 이디야 빨대인 거예요. 그 10원이어서 들어갔는데 실제 스타벅스는 110원인 거죠. 옵션 플러스 100원이 되는 거예요. 일단 사람이 들어와야지 살지 말지 고민하잖아요. 근데 들어오면 사람들이 귀찮고 가격이 작으면 뭐 플러스 옵션 가격이 100원 돼 있네? 뭐 110원이면 뭐 얼마 차이 안 나네 하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왜냐하면 쇼핑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귀찮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100원 차이? 1000원 차이? 그냥 사요. 그런 분들 노리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물건을 팔려고 하면 내 쇼핑몰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기 전에 하는 행동들은 의미 없어요. 일단 들어오게 하려면 가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은 고객들 왜곡시키는 거죠. 네이버에서 막는다고 하는데 막기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진짜 이디야 커피인지 스타벅스 빨대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매출을 만들 수 있죠. 왜? 정말 잘 팔리는 상품에 내가 카탈로그로 묶는 거예요. 사진을 똑같이 하고 상품명을 똑같이 하고 모든 걸 똑같이 하면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묶어줘요. 내가 묶이기 싫어도 묶어주거든요. 근데 가격을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사람보다 100원만 더 싸게 한다. 근데 그 100원 싼 상품은 실제 그 상품이 아닌 다른 저렴한 상품인 거죠.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사려면 옵션을 눌러야 돼요. 플러스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하면 마진도 높일 수 있고 노출도 잘 되고 유입도 잘 되고 판매도 될 수 있죠. 저는 이해가 한 번에 팍 됐거든요. 그쵸. 근데 예. 이걸 보시는 분들도 이해가 되시면 좋겠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밑에 고정 댓글 해드릴 테니까 강의 딱 들어보시면 한 27강 정도쯤에 있을 겁니다. 그거 보시면 저렇게 했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서두르셔야 됩니다. 빨리. 진짜 꿀팁이에요. 예. 진짜. 이거 하면 뭐 그냥 다 걸리죠. 예, 솔직히 이거 하면 매출 뭐 100만 원, 1000만 원 금방이잖아요. 그렇죠. 잘 팔리는 상품 같은 경우는 뭐 리뷰도 제가 다 가져오잖아요. 밖에서 네. 볼 때. 그래서 괜찮죠. 예. 예. 와, 진짜 꿀팁 풀어주셨으니까 네. 강의 고민하시는 분들은 예, 결제하셔서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예.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떻게 유료 강의 중에 일부를 들으신 거기 때문에 한 5만 원을 버셨습니다. 예. 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어떤 신사임당 유튜브라는 거대한 네. 이 비즈니스 업계에서 한 분이 매각을 하고 나가셨잖아요. 네. 거기서도 저도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네. 한편으로 이제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대표님도 정말 지금 사업을 잘 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어떤 순항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대표님의 다음 계획은 어떤 게 있을까 저는 궁금해가지고. 다음 계획은 고민하고 있어요. 뭘 해야 될지.
저는 계속 쇼핑몰 셀러로 살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하나의 과정이 이 쇼핑몰이었던 거지, 나이가 40, 50 될 때까지 계속 상품 소싱하고 상품 등록하고 CS 받고 이렇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동화 시킨 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저는 신사임당의 유튜브를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왜냐면 구독자가 8,000명일 때부터 제가 보고 있었어요. 올라간 영상들의 신사임당에 나온 영상은 이제 거의 100% 다 봤고, 인터뷰한 영상도 한 80% 정도는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나오는 유튜브 컨텐츠도 대부분 다 챙겨봤어요. 어떻게 보면 팬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신사임당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저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아마 매각을 한 거는 더 큰 그림을 보고 또 유튜브가 아닌 개인 사업을 이제 현승원 의장님이랑 하시려고 또 가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채널로 한 달 동안 월 수익이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벌고 있는 걸, 그거를 20억 주고 매각했다라는 것들도 대단하시고, 그 180만 유튜버가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국내에서 3위거든요. 재테크 유튜버로.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그걸 버리고 새로운 유튜브를 키우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도전이거든요. 저도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려고 하니까 무서워요. 실패할까봐, 잘 안 될까봐, 어디서부터 어떻게 될지 두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도전한 거 보고 저도 내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있으니까 다시 또 배우고 도전하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컨텐츠적으로도 고민하고 있고, 또 쇼핑몰 한다고 하면 저는 브랜드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브랜드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제가 광고나 마케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상품은 어떻게 기획을 하고 어떻게 바이럴 마케팅하고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만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그거를 배우고 도전하고 또 맨땅에 헤딩하고 실패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을 해야 돼서 저도 아직 갈 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되는 한마디. 혹시 영상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 분 있다고 하면 까먹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이 영상들 너무 많이 보면 복잡할 거예요. 뭐 저 사람은 저를 닭등해라 해, 저 사람은 상세 페이지를 뭐 열심히 만들려고 해, 광고 대량 등록 막 너무 많은데, 저도 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계속 머리가 오염돼요. 머리는 막 커져요. 모르는 게 없어요. 쇼핑몰로 지식으로 따지면 거의 상위 뭐 0.01% 드는데, 실제 내 삶의 매출은 27만원, 35만원, 순이익으로 하면 진짜 한 2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는 건 좋을지 몰라도 실제로 내가 구현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는 정보예요. 차라리 이 유튜브를 봐서 이 내용을 컨텐츠로 SNS나 아니면 블로그에 작업을 하셔가지고 사람을 모아서 뭐라도 하는 게 이롭지, 영상을 보면 볼수록 복잡해진다. 그리고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행동이 둔화되기 때문에 영상을 이 정도까지만 보시고 내가 실제로 해보면서 배운 것들을 기록하면, 지금이야 뭐 내가 블로그 글 쓰고 쇼핑몰에서 누가 볼까 하는데 3개월 6개월 쌓이면 결국은 그 대표님만의 컨텐츠가 되고 사람이 모일 거예요. 그때 뭐라도 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월 1,000만 원 번다, 월 1억 번다, 저 사람 이야기 들어도 다른 사람 이야기거든요. 그런 거에 시간을 쓰는 것보다 내실을 다지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